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6일 2시 반을 지나고 있네요. 어제 원래 이제 작업을 해야 했는데 어제 가족 모임이 있다 보니까 다녀와서 몸 상태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오늘로 미루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영혼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내용은 이제 뭐 영혼 능력들의 질서, 가장 적합한 규정 탐색의 필요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내용을 볼게요. 제가 지금 어제 이제 간 곳이 조금 살짝 추워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코를 훌쩍훌쩍 거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점을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보게 되면은 이제 혼의 특징이 이제 가능태냐 현실태냐 이런 걸 살폈고요.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이제 영혼과 일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라는 게 무엇이고 식물이라는 건 무엇이고 동물이라는 거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블라인더를 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눈이 부시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보면은 생물별 영혼을 별도로 탐구해야 한다. 왜냐면 생물마다 영혼의 능력이 다르고 뭔가 작용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이제 생물마다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탐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의 능력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촉각이라던가 뭐 미각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시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탐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라는 이제 개요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 거의 한 60%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새로운 내용이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 이 구절구절을 다 살필 수는 있을 건데 비슷하게 근데 순서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물별로 기능이 다르다 영혼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혼의 기능은 어떤 생물에게는 일부만 있고 어떤 생물에게는 모두 있고 어떤 생물에게는 하나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여기 설명하기 때문에 또 놔둬보고요. 우리가 이제 영혼의 능력에 대해서 한 3장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생장 능력, 그 다음에 감각하는 능력, 욕구하는 능력, 장소를 이동하는 운동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사고하는 능력을 이제 영혼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별 영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식물에게는 생장 능력만 있다라고 해요. 예, 생장 능력만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다 촉각도 넣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도 뭔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진다면 촉각 능력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동물하고 차이가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 식물의 감각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과 같은 어떤 그 신체 기관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식물도 동물처럼 뭔가를 찾아 나서는 이런 양상을 판단하고 감각하는 뭔가를 지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게 뭐 약간 그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예,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좀 약간 뭐 소리를 들려주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식물의 감각법이라는 책은 그나마 좀 더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물이 뭐 예를 들면 뭐 식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토마토 주스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물 했을 때 식물이 어느 쪽에 더 뿌리를 뻗는가 뭐 이런 실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또 하나를 더 얘기해 본다면 이제 뭐 식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일단 해가 이렇게 이게 이제 해라고 해놓고 이게 식물 줄기라고 해본다면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이제 식물이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식물이 빛을 파악한다는 얘기인데 이 식물의 그 어느 부분이 빛을 파악할까 이런 실험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걸 봤을 때 식물이라는 게 동물과 같은 기관을 가진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있더라. 외부의 그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은 있더라라는 식으로 나온 책이 이 책인데 이 식물에게 생장 능력만 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한된 사고인 거고 이제 좀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식물이라는 게 단순히 자라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양분을 찾고 감별하고 선호하고 이런 능력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고대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감안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튼 그렇고요. 다른 생물에게는 생장과 감각 능력이 있다. 감각 능력이라는 거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상상 능력에 더해 장소 이동을 하는 능력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인간을 말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인간을 말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원숭이 말고는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들이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라고 하면서 인간의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한 종류, 이 어떤 것에 들어가는 한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어떤 뭔가가 있다는 얘기로 보여지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인간의 경우 사고 능력에 더해 지성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높은 그 영혼의 능력, 가장 다양한 영혼의 능력을 가졌고 그 다음에 동물이 그 다음이고 식물이 제일 단순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조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이든 도형이든 어떤 규정이 적용되어져 있음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도형의 삼각형과 관련된 것들과 다른 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은 뭐냐면은 삼각형을 뭘로 표현해야 되지? 잠깐만요. 삼각형을 표현할 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삼각형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여러 고대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도형이든 간에 기본 도형이 삼각형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과 관련된 그런 뭐 각을 가진 도형들이 이제 나타난다 라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원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은 도형에서 약간 이 두 가지 범주 위의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 도형에서 삼각형과 무조건 다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도형은 삼각형과 관련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영혼에서도 보게 되면은 앞서 언급한 영혼과 다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영혼은 이런 거죠. 뭐 어떤 생장 능력만 있는 영혼, 생장과 감각 능력이 있는 영혼, 아니면 상상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인 영혼, 이런 영혼들 안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삼각형을 기초로 구성이 되고 영혼은 영혼의 내 능력을 기초로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내 능력을 바탕으로 규정이 된다는 거고 삼각형은 기초로 규정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베이스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형 간에는 서로 구분되는 본질적 차이가 있듯 영혼 간에도 서로 구분되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과 사각형이 다르듯이 이제 뭐 식물의 영혼과 그다음에 영혼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식물에 이제 영혼이 있다라고 보고 본다면 동물의 것과 같으냐 라고 보면 아니죠. 다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형에는 들어맞지만 개별적인 도형에게는 고유하지 않을 공통된 규정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친다면은 이것들이 공통으로 지닐 뭔가 뭐
각을 지닌다, 뭐 선분을 지닌다, 네, 이런 특징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것들 각각이 모두에게 적용되더라도 삼각형을 특정해주지 않고 뭐 사각형을 특정해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고유함을 주진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이 각각의 도형들의 고유함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고유함을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꼭지점이 3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각이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도형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서 삼각형을 규정한다면 부족하고, 네, 고유한 특징을 또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도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 개의 영혼, 뭐 아니면은 뭐 사자의 영혼,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되면은, 네, 영혼이랑 공통된 것들을 다루긴 하지만 이 개별 영혼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제 파악하고 탐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거를 말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규정을 지금 자꾸 탐구하려고 하면은 그 개별적인 도형,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이제 고유한 특징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가능태라는 점이 그렇다. 따져보면 개별 영혼들은 가능태라기보단 현실태다 라는 얘기 하는 건데,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네, 영혼이라는 게 가능태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어떤 관점이냐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관점이다 라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영혼을 가능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별 영혼들은 가능태라기보단 현실태다, 특정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영혼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전 학자들이 뭐 형상이다, 아니면은 뭐 수다, 운동이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개의 영혼으로 가게 되면은 뭐 형상이다, 수다, 운동이다 라는 걸 가지고 개의 영혼을 규정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죠. 예, 개의 영혼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야죠. 양상적인 거, 특징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외형적인 게 영혼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특징, 예, 특징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고유한 특징, 네, 개의 고유한 특징이나 본질, 성질, 이런 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현실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규정이 개의 영혼에 대한 규정을 하거나 뭐 어떤 특징을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가게 되면 이제 개별적 탐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영혼이나 도형에 속하는 것은 고유한 특징을 지닐 것이다. 그렇죠. 개의 영혼,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은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과 사각형이 구분되는 거죠. 서로 고유한 특징이 다르니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공통된 규정을 찾으려고 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전 학자들이 지금 뭐 영혼은 불이다, 물이다 이러면서 자꾸 공통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찾는 거는 좀 우스운 일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영혼은 그런 공통된 것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규정만 찾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면 영혼과 도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사각형에게 없는 성질이 삼각형에게 있다. 그리고 생장 능력이 감각 능력 안에 가능태로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라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생장 능력은 감각 능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각 능력 안에는 생장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는 뭔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각형에게 없는 성질이 삼각형에 있고, 이 삼각형을 통해서 사각형이 이제 뭐 파악되거나 뭐 유추해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나아갈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어떤 기초적인 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어떤 영혼의 성질이라던가 도형의 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차이점이 있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혼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합니다. 어떤 이유로 영혼의 능력들이 서로 관련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서로 관련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혼의 능력 중에는 이제 기초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이게 있어야 다음 것이 있고 다음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요.
예, 감각하는 능력은 생장하는 능력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생장하는 능력, 생장하는 성질 자체가 있어야 감각을 할 수 있죠. 생장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식물의 경우 생장 능력은 감각 능력과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생장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감각 능력이 있다라고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기초되는 것이긴 하지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촉각 없이는 다른 어떤 능력도 없지만 촉각은 다른 감각 없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생장 능력과 별개로 감각 능력 안에서의 이제 능력을 비교하게 되는데, 촉각 능력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동물들 중에는 시각, 청각, 후각이 없다. 어떤 것은 시각, 청각, 후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각, 청각, 후각이 없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코가 없는 동물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지렁이나 이런 거 아닐까요? 지렁이 이런 동물을 보고서 시각도 없고 청각도 없고 후각도 없고 움직이기만 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다음 보면 감각 능력이 있어도 어떤 것은 이동 능력이 있지만 어떤 것은 이동 능력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감각 능력이 있어도 이동 능력이 없는 거, 어떤 동물을 놓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지금 뭔가 다 갖춰질 것 같지만, 어떤 능력 하나가 갖춰지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동물, 어떤 사례를 놓고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나중에 보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면 사고 능력은 적은 생물의 특징이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적은 생물이 사고와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고력이 있는 것들은 영혼의 다른 능력들도 갖춘다. 영혼의 능력 중 일부를 지닌 것들은 사고 능력이 있지 않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능력들을 모두 갖춘 것들만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성에 대한 것은 달리 논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조하는 지성에 대한 것은 달리 논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왜 지성에 대한 것이라고 또 따로 표현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개라던가 뭐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관찰을 했겠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부르면 알아서 오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조하는 지성은 인간만이 지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인간만이 지닌 특징이고, 사고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도 지닐 수는 있다. 왜냐면 사냥도 하고, 사냥하려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얘네들도 사고는 한다. 근데 지성을 지니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감각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능력들이 그 도형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능력이라는 게 약간 어떤 것이 기초 능력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차근차근히 쌓여 가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감각 능력이 있다는 건 욕구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한다. 감각 능력이 기초고 욕구 능력이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앞세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번에 자세히 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각을 지닌다는 것은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걸 말한다. 이것도 얘기 나왔죠. 생물은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생물은 쾌락과 고통에 따른 욕구가 생긴다. 그렇죠. 쾌고가 있다면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얻으려고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맞죠. 그냥 생각만 해봤을 때. 근데 뭐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지녔다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냐면 각각 기관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 기관도 있어야 되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그 둘이 연결도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한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감각한다는 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니까 이 얘기로 이제 나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감각 능력이 있다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거고, 그래서 욕구 능력도 있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그다음에 이번엔 촉각 능력에 대한 얘기합니다. 촉각 능력, 먹이와 관련된다라는 건데요. 촉각이 왜 먹이와 관련되지 싶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뭔 말일까 하면서 봤는데, 먹이에 대한 감각은 촉각이 먹이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촉각이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생물은 마른 것, 축축한 것, 뜨거운 것, 차가운 것으로 양분을 섭취하는데, 촉각은 이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닿았을 때 그거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미각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각이 같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 같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미각도 촉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촉각의 기능, 먹이와 관련된다고 하면서 배고픔과 맛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맛은 생장에 기여하며 감촉되는 것 중에 하나다. 맛도 감촉된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촉각으로 보고 있죠. 미각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고픔과 갈증은 욕망이다. 배고픔은 건조하고 뜨거운 것에 대한 욕망이고, 갈증은 습하고 차가운 것에 대한 욕망이다. 생각해보면 맞죠. 갈증을 느낄 때 우리가 마실 것 찾는데, 마실 것들은 대체로 습하고 차갑죠. 일반적인 이제 우리 요리나 이런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의외로 맞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맛은 어떤 건조하고 뜨겁고 습하고 차가운 것에 붙어있는 양념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맛이 양념일까? 이거 자체가 맛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조하고 뜨겁고 습하고 차가운 거.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중 촉각을 지니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은 욕구를 지닌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촉각은 미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쾌락과 고통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느끼고 싶고 고통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욕구를 지닌다. 지금 일단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 논리 자체로 보게 되면 맞다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상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게 3장이 2권 3장이었던 것 같은데, 2권부터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뭐 어렵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면, 해석을 조금만 해본다면은 금방 찾을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고, 또 생각을 오늘 또 해봤는데, 약간 요즘 바디우랑 헤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바디우가 제가 지금 좀 뭔가 영상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제 좀 저는 그 분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남들하고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약간 그 일반 관심이 좀 철학에 관심을 가져보려는 분들에게는 주제가 좀 흥미도가 낮은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디우 같은 경우, 지금 니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얘가 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볼 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봄직한데, 해겔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바디우가 조금 전혀 아닌 느낌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쇼펜하우어도 좀 일반적으로 접하기 괜찮은 내용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저는 지금 감기기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감기를 조심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